그래서 그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룹 함수들을 이용해서 그룹 쿼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룹 바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파일은 어제 저희가 가장 마지막에 했었던 SQL 5번 그룹 바이라고 하는 SQL 그 파일입니다. 셀렉트 문장은 는 오타가 있었군요. 문장 중에. 어, 셀렉트 문장의 전체 순서는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들의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이 순서를 지켜주셔야 돼요. 뭐 where가 from보다 먼저 나올 수는 없고요. having이 그룹 by보다 먼저 나올 수 없어요. order by는 항상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select 문장은 select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컬럼이나 실행하고 싶은 함수들 그리고 from 무슨 테이블에서 where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찾아서 그 다음에 그룹 바이 여기도 컬럼 이름들이 나오죠. 그 필요한 컬럼들로 그룹을 묶어서 예를 들면 부서별로 묶어서 업무별로 묶어서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having은 묶여진 그룹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그룹들을 선택하기 위한 조건식. 두 가지는 비교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where는 테이블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찾기 위한 거고요. having은 그룹으로 묶여진 부분 집합들이 있겠죠. 그룹들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그룹들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게 having이에요. having. 그래서 having은 그룹 바이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having만 단독으로 사용될 수는 없고요. 그룹 바이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죠. 네. 그룹 묶어놓고 조건을 주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더 바이는 출력되는 행의 순서를 변경하고 싶을 때 정렬 기준이 되는 변수들을 나열해서 컬럼들을 나열해서 그 컬럼의 값들을 기준으로 행들을 재정렬해서 보여주는 게 오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 where 조건식, having 조건식 요거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때 그룹 바이에서 여기서 컬럼을 지정하실 수가 있으신데 여기에서 지정하지 않은 컬럼은 셀렉트를 할 수 없다. 단일 그룹 함수가 아니다라는 그런 에러가 났었죠. 그거 주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예제를 보면 뭐 이런 코드가 있었죠. 자, 한번 실행해 보시면은요. 실행하실 때는 문장을 실행하실 때는 그 문장이 있는 곳에 커서를 놓고 컨트롤 엔터 하면 실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행 결과의 내용을 보면 EMP 테이블에서 그죠? EMP 테이블에서 부서별로 그룹을 묶습니다. 그러면 10번, 20번, 30번이라고 하는 부서가 생기겠죠. 그래서 10번 부서를 셀렉트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는 10번 부서가 있는 모든 행의 개수를 어, 세주는 모든 그 행의 개수를 카운팅 해주는 함수가 카운트. 그래서 이 내용은 DEP 10번 부서가 3명이 있고 20번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5명이 있고 30번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6명이다. 그리고 부서 번호가 없는 직원이 1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어제 여러 가지 연습들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 연습들을 했었고 어, 요거랑 비슷한 내용을 그죠? 이거랑 비슷한 내용을 그룹 바이를 사용하지 않고 디코드 함수를 이용해서 비슷한 결과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옆으로 출력이 되죠. 옆으로. 네. 그래서 여기서는 샐러리의 합계를 계산하는 거죠. 네, 샐러리의 합계를 계산하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를 저희가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저희가 한 내용들을 보면 select from 기본적인 select from을 다뤘었고요.
조건식 요거 하나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데요. 기본적인 셀렉트 프롬을 다뤘고 조건식을 줘서 조건식을 여러 가지로 만드는 것들을 연습을 했었죠. 저희가 조건식을 만들 때 비교 연산자 그리고 논리 연산자, 산술 연산자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 그룹 바이는 어제 저희가 다룬 거예요. 그리고 웨어에서 조건식을 만드는 거나 해빙에서 조건식을 만드는 거나 그 식을 만드는 거는 방법은 같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결과를 찾는 조인이라고 하는 문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문법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을 볼게요. 여러분들 SQL 디벨로퍼의 왼쪽에 보시면 접속이 있죠. 여기 접속 보시면 여기 접속 이렇게 보이죠. 접속 보시면 여기에 스컷 계정이 있어요. 그죠? 여기 스컷 계정이 있고 테이블을 확장해서 볼 수가 있죠. 테이블 확장해서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제가 4개의 테이블을 드렸어요. 보너스라고 하는 테이블, DEPT라고 하는 테이블, EMP라고 하는 테이블, 그리고 셀그레이드라고 하는 테이블을 드렸어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했었던 테이블이 EMP 테이블이죠. 자, EMP 테이블을 보겠습니다. EMP 테이블을 클릭하시면은요, 오른쪽에 그 탭이 생깁니다. 자동으로 탭이 생기면서 EMP 테이블의 내용을 보여주고요. 그 테이블 이름 밑에 보시면 또 탭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열이라고 하는 탭이 있고요. 데이터라고 하는 탭이 있고, 모델이라고 하는 탭도 있어요. 이거 실행할 때 시간이 살짝 걸립니다. 네, 요거는 디벨로퍼가 좀 느려서 그런 거고요.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탭을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EMP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여기 열이라고 하는 탭을 보시면요. EMP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의 이름들과 그 컬럼에 저장되는 데이터 타입들을 볼 수가 있어요. EMP NO는 숫자인데 소수점을 갖지 않는 정수 타입의 숫자다라는 의미고요. 네 자리이기 때문에 9,999까지의 정수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네임은요. 바샤2는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컬럼이고요. 10바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10바이트는 문자를 저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가 10바이트란 뜻이에요. 영문을 기준으로 하면 10글자. 영문자와 특수기호와 그리고 숫자들은 10개까지 저장할 수가 있고요. 한글 같은 경우에는 3글자까지밖에 저장을 못합니다. 한글은 UTF-8인 경우에 3바이트를 차지해요. 3바이트. 그럼 10바이트 안에는 최대 9바이트까지밖에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글자 수가 3개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의 데이터 타입들이 숫자 아니면 문자열이에요. 숫자 아니면 문자열이고 독특한 데이터 타입 하나가 날짜예요. 날짜. 데이트 타입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데이터라고 하는 탭을 볼게요. 데이터라고 하는 탭을 보시면은요. 여기 있는 내용이 실제 테이블의 내용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실제 테이블의 내용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4번은 7369번, 이름은 스미스, 담당하는 업무는 클럭, 격리 사원이란 뜻이고 그다음에 MGR, 매니저의 4번입니다. 스미스의 매니저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7902번은 요 4번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4번에서 7902번을 찾아보면 포드라고 하는 직원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스미스의 매니저는 포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미스가 입사한 날짜는 1980년 12월 17일이고요. 스미스의 한 달 급여는 800. 그리고 컴은 수당입니다. 특별 수당은 받지 않아요. 받지 않고 일하는 부서는 20번이라는 뜻입니다. 자, 나머지 행들도 나머지 레코드들도 같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로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DEPT라고 하는 테이블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으면 요 부서 번호를 가지고서 20번 부서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붙여볼 수가 있을 거예요. 검색할 때. 네. 자, 그러면 DEPT 테이블을 한번 볼게요. DEPT 테이블 열기 전에 EMP 테이블에서요. 여기 핀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이 핀을 한번 클릭하시면요. 핀의 모양이 바뀌었죠. 이거 고정시킨다는 뜻이에요. 테이블 탭을 이 편집키 창에다가 고정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른 테이블은요. 그 옆에 새로운 탭으로 열리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핀이 고정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핀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테이블을 클릭하면은요. 새 탭이 열리는 게 아니라 현재 탭에서 내용을 바꿔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핀을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면은요, 다른 테이블을 열게 되면 새로운 탭으로 열리게 돼요. 자, DEPT 테이블, 부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테이블을 열어봤습니다. 여기에는요, 부서 번호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요, 소수점이 없는 정수 두 자리까지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99, 마이너스 99부터 플러스 99까지겠죠? 99까지 저장할 수가 있고요. dname은 부서의 이름이란 뜻이고요. 바차2니까 문자열 14바이트. 최대 영문자 기준으로 14글자까지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LOC는요. 위치란 뜻입니다. 위치, 부서가 있는 위치이고요. 문자열인데 13바이트까지 영문자 기준 13글자까지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은요. 여기 데이터 클릭했죠. 실제 데이터를 클릭해 보시면 부서는 전체 4개 부서가 있어요. 10번 부서부터 40번 부서까지 4개의 부서가 있고요. 각각의 부서의 이름은 어카운팅, 그 다음에 리서치, 세일즈, 오퍼레이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카운팅 부서가 있는 도시는 뉴욕이고요. 리서치 부서는 달라스, 세일즈 부서는 시카고, 오퍼레이션 부서는 보스턴입니다. 자,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이렇게. 자, 제가 이 탭을 이렇게 해서 나눠서 보여드렸어요. 자, DEPT 테이블과 EMP 테이블을 같이 보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스미스는 여기 스미스가 있죠. 스미스는 20번 부서에서 일합니다. 이 20번 부서를 DEPT 테이블로 가서 20번 부서를 보면요. 부서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리서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을까요? 여기 리서치 RES 이렇게. 그리고 부서 이름 여기 뭐 D name 이렇게. 그래서 그 EMP 테이블에다가 부서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붙여서 보면 더 좋겠죠. 번호만 보는 것보다 스미스는 리서치라고 하는 부서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리서치 부서는 여기 로케이션이 달랐으니까 또 다른 행도 붙일 수가 있겠죠. 로케이션 하고서. 그리고 달라스에서 일한다. 뭐 이렇게 붙여볼 수가 있겠죠. 그럼 두 번째 직원 같은 경우는요. 앨런인데 앨런이 일하는 너무 지저분하죠? 네. 자, 앨런이 일하는 부서 번호를 보겠습니다. 30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30번을 부서 테이블에 가서 찾아보시면 되죠. 30번 부서는 세일즈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옆에다가 세일즈 이렇게 붙이면 좋겠죠. 그리고
시카고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하네요. 시카고 이렇게 붙여보면 좋겠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문장을 조인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테이블을 합친다. 두 개의 테이블을 합친다라고 해서 조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인. 그래서 조인을 할 수 있는 문법을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할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새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저희가 요거는 요 탭은 잠깐 놔둘게요. 계속해서 EMP 테이블하고 DBT 테이블을 같이 볼 거여서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만드실 때는 여기 있죠? 여기에 여기죠. 여기 SQL이라고 써져 있는 버튼이 있어요. 단축키는 Alt F10입니다. Alt F10 워크시트 만들기고요. 요거 클릭하시면 접속 선택이 나오죠. 스컷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새 파일을 만들어 주죠. 주석으로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을 먼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저장부터 할까요? 네, 컨트롤 S 하고 저장할 폴더 이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파일, 저는 여섯 번째 파일입니다. SQL 6번 조인이라고 할게요. 파일의 제목에도 있지만 조인이고요. 조인. 조인은 두 개 이상의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검색하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EMP 테이블과 DPT 테이블을 합쳐서 하나의 결과로 보고 싶은 게 조인입니다. 조인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단 정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너 조인이에요. 이너 조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인이다라고 하면 이너를 생략해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조인한다. 그러면 뭐 열의 일곱 여덟은 이너 조인을 의미를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문장을 만들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우터 조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아우터 조인에는 또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left, outer join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right, outer join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full, outer join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left outer join, right outer join, full outer join은 전부 다 outer join이기 때문에 여기서 outer는 생략해서 얘기를 해요. 레프트 조인인데 이너 조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라이트 조인인데 이너 조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조인을 얘기할 때 이너나 아우터는 생략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냥 조인이다 그러면 이너 조인인 경우들이 많고요. 레프트 조인이다 그러면 전체의 정확한 이름은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다. 그리고 right join이다 그러면 정확한 이름은 right outer join. full join이다 그러면 full outer join.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리되셨죠? 네. EMP 테이블에
여기에서 distinct로 DEPT 에노드를 검색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EMP 테이블에는 부서 번호가 몇 개가 등장하나요? EMP 테이블에는 10번, 20번, 30번 이렇게 등장하죠. 맞아요? 다른 번호는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EMP 테이블만 보시면 여기에 등장하는 부서 번호는 10번, 널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20번, 30번. 뭐 널까지 쓸까요? 널. 이게 부서 번호가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DEPT 테이블 있죠. DEPT 테이블에는 부서 번호가 몇 개가 나와요? 10번, 20번, 30번, 그리고 몇 번? 40번. 이렇게 4개가 있죠. 맞아요? 이렇게 4개가 있죠. 자, 그러면 이너 조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너 조인, 이너 조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 개의 테이블에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부서 번호들을 검색하는 거. 그러니까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집합.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이렇게 EMP 테이블에도 있는 부서 번호. 그 다음에 DEPT 테이블에도 있는 부서 번호. 이렇게 검색하는 게 이너 조인입니다. 이너 조인. 어렵지 않으시죠? 네. 아우터 조인 중에서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레프트 아우터 조인은 그러면 왼쪽에 있는 테이블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이 있을 텐데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에서 등장하는 모든 부서 번호들을 전부 다 보여주는 게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럼 라이트 아우터 조인은 뭘까요? 라이트 아우터 조인은 오른쪽 테이블에서 등장하는 모든 부서 번호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20번, 30번, 40번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 조인이라고 하면 풀 조인은 당연히 여기 있는 모든 레코드들을 다 보여주는 게 풀 조인. 그래서 이너 조인은 교집합, 레프트 조인은 왼쪽 집합, 라이트 조인은 오른쪽 집합, 풀 조인은 합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되셨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만 먼저 좀 설명을 드렸고요.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문법을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근데 조인 문법이요, 크게 2가지 정도의 조인 문법이 있어요. 즉, 표준 문법과 그 다음에 오라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 있어요. 2가지의 문법이 있습니다. 안시 표준 문법, 이거는 표준에서 정의한 그 문법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상관없이 전부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라클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오라클이 아니라 뭐 MySQL이라든가 마리아DB라든가 포스트그리 SQL이라든가 그다음에 MS에서 만든 건 MS SQL 등등등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 종류들이 있는데 그 모든 회사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에요. 이 문법이. 그래서 혹시나 SQLD 같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SQLD는 표준 문법을 많이 물어볼 거예요. 오라클에만 있는 문법을 물어보지는 않을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상관없이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둘 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둘 다 알아두시면. 그래서 ANSI 문법이 있고요. 오라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 있어요.
오라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문법.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다 알아두시면. 자, 그러면 안시 문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셀렉트까지는 똑같아요. 셀렉트까지는. 그 다음에 선택하고 싶은 컬럼들을 쭉 나열을 하겠죠. 그죠? EMP 테이블에서 선택하고 싶은 컬럼들. 뭐 예를 들면 4번, 이름, 업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부서 테이블에서 선택하고 싶은 이름 컬럼들. 뭐 부서 번호, 그 다음에 이름, 위치 뭐 이런 식으로 EMP 테이블에서 선택하고 싶은 컬럼들, DEPT 테이블에서 선택하고 싶은 컬럼들 그런 컬럼들을 쭉 나열을 할 거예요. 나열을 한 다음에 그럼 이런 컬럼들이 무슨 테이블에 있는지를 써주셔야죠. 그게 뭐예요? from.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테이블 이름을 써줘요. 그러니까 이게 왼쪽 테이블이에요. from 하고서 먼저 나오는 테이블이 left 테이블이에요. 왼쪽 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join의 종류를 써주시면 돼요. join의 네, 여기는 이렇게 쓸게요. join 종류. join 종류를 쓰란 얘기는 뭐냐면 테이블 이름 다음에 inner join이라고 쓰거나 outer join은 세 개가 나눠지니까 outer라고 쓰시면 안 돼요. left outer join이라고 쓰시거나 right outer join이라고 쓰시거나 full outer join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거는 join, left join, right join, full join.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on을 써주셔야 돼요. on. 그리고 join, 조건. 조건식을 써주시면 돼요. 조건식. 네, 그 다음에 뭐 where나 select from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where, 뭐 group by, having, order by 그런 것들은 다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select from, join, on이에요. 그리고 어제 했었던 그 from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들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는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만 말씀드린 거예요. 기본. 여기서 조건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합칠 때 어떻게 합쳤어요? 합칠 때 어떻게 합쳤냐면 이렇게 합치지 않았어요? 스미스의 그 부서 이름을 알기 위해서 여기 EMP 테이블에 있는 DEPT NO 값하고요. 그 다음에 DEPT 테이블에 있는 DEPT NO 요 두 개를 값이 같은 거를 찾은 거죠. 그렇죠? EMP 테이블에서 DEPT NO와 DEPT 테이블에서 DEPT NO가 서로 어떤 거 같은 거를 찾은 거잖아요. 그게 조건식이에요.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가 같으면 된다.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가 같으면 된다. 이게 조건식이에요. 그래서 잠시만요. 네. 요 조건식 부분에는 그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라클 문법은요. 오라클 문법은 select 다음에 컬럼들을 쓰는 것까지는 동일해요. 동일하고요. from부터가 조금 바뀝니다. from은 조인을 할 테이블 1번과 조인을 할 테이블 2번을 그냥 쉼표로 나열만 해버려요. 그러니까 표준 문법에서는 from 첫 번째 테이블을 조인한다. 두 번째 테이블과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이렇게 만드는데 오라클에서는요. 테이블 1번, 테이블 2번에서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럼 조건식을 쓸 게 없죠. 조건식은 어디다 만들어 주냐면 where에다가
조인 조건식을 써줍니다. 조인 조건식을 써줘요. 조인 조건식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그 오라클 문법이 어, 새로운 키워드들 없이 그냥 셀렉트 문장의 기본 구조인 셀렉트 from where를 가지고도 조인을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아우터 조인인 경우에 오라클 문법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표준 문법이 아우터 조인에서는 헷갈리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고 오라클에서는 이거 레프트 조인인가? 라이트 조인인가? 가끔씩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내용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럼 간단하게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두 개의 테이블을 한번 검색을 이 화면에서 볼까요? Select all from EMP 간단하게 이렇게 먼저 보죠. 물론 여기 탭에서도 볼 수가 있지만 탭에서도 볼 수가 있죠. EMP 테이블. 이렇게 문장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하면 밑에서 질의 결과를 보실 수 있으시죠. 자, EMP 테이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DEPT 테이블 from DEPT 테이블 DEPT 테이블 이렇게 생겼어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테이블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4번과 이름. 자, 4번은 EMP 테이블에 4번이 있겠죠? 요거는 직원 이름이에요. 직원 이름. 직원 이름도 EMP 테이블에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그리고, 업무 뺄까요? 일단 간단하게 할게요. 부서 번호를 먼저 볼게요. 부서 번호. 그리고 부서 번호를 알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부서 이름도 검색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검색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과 이름과 부서 번호까지는 EMP 테이블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부서 번호와 부서 이름은 무슨 테이블을 봐야 돼요? DEPT 테이블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두 개의 테이블에서 공통되는 부분은 여기죠. 부서 번호죠. 그죠? 그래서 EMP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와 DEPT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가 서로 같은 결과들을 보겠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시 표준 문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시. 좀 빼고 그냥 안시 문법이라고만 할게요. 셀렉트. 셀렉트. 저는 from을 먼저 쓰는 거를 좋아해요. 무슨 테이블? EMP 테이블. EMP 테이블. 자, EMP 테이블과 무슨 테이블을 합칠 거예요? join 할 거죠. 정확한 이름은 inner join이에요. inner join. 무슨 테이블을 합칠 거예요? DEPT 테이블을 합칠 거예요. 그죠? 조건은요? EMP 테이블에 뭐가 있어요? DEPT NO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DEPT 테이블에도 뭐가 있어요? DEPT NO가 있죠. 이게 조건식이에요. 이게 조건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문법을 보시면은요. 문법을 보시면
from이 나와요. from이 나와요. 첫 번째 테이블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조인할 건지를 알려줘요. 두 번째 테이블이 있어요. EMP 테이블에 DEPT NO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DEPT 테이블에도 여기 DEPT NO라고 똑같은 이름의 컬럼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EMP 테이블에 있는 DEPT NO랑 서로 같다. 요거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요거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컬럼 이름만 가지고는 구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앞에 써두는 게 뭐냐면 테이블 이름 점 써주는 거예요. 테이블 이름과 점을 써주시는 겁니다. 그럼 얘가 무슨 뜻이냐면 EMP 테이블 안에 있는 EMP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와 그럼 뒤쪽은 DEPT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DEPT NO가 서로 같은 경우라고 쓴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조인에서는요, 보통 컬럼 이름들을 할 때에도요, 테이블 이름들을 써주십니다. EMP 테이블에서 EMP NO를 선택하겠죠? EMP 테이블에서 이 네임을 선택을 하겠죠? 자, 부서 번호는 두 군데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EMP 테이블에서도 부서 번호를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DEPT 테이블에서도 부서 번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같은 거를 찾는 거기 때문에 어떤 테이블을 사용하셔도 똑같은 결과를 줄 거예요. 일단은. 근데 부서 이름은 어디에만 있어요? 부서 이름은 DEPT 테이블에만 있죠. 여기서 D, name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 그리고 이 문장을 실행하면 14명이 나옵니다. 자, 15명이 아니에요. 저희는 EMP 테이블에 수업 시간에 만든 자료가 있었죠. 수업 시간에 만든 자료가 있었는데 부서번호 없는 직원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부서번호 없는 직원이 한 명이 있었고 그 직원을 제외하면 몇 명이에요? 14명입니다. 14명이고요. 10번 부서 몇 명인지 한번 세볼게요. 여기 10번 부서 1명, 2명, 3명. 10번 부서 3명 있죠. 그죠? 실행 결과 보세요. 10번 부서에 몇 명 있어요? 클락, 킹, 밀러. 잘 찾았죠? 20번 부서 좀 볼까요? 20번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그 다음에 여기 2명, 여기 3명, 4명, 5명이네요. 20번 부서는요, 여기 보시면 스미스, 존슨, 스컷, 그리고 아담스, 포드 이렇게 5명이 있어요. 볼까요? 존슨, 포드, 아담스, 스미스, 스컷. 리서치 부서에서 일한다고 정보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세일즈 6명인가 봐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위쪽에서 설명한 요거예요. select, from, join, on. 딱 그렇게 되어 있죠. select, from, inner join, on. join의 종류를 직접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이 이름들 알고 계셔야 돼요. inner join, left outer join, right outer join, full outer join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되고 inner는 생략하셔도 돼요. inner join에서 여기에서요. inner join에서 inner는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셀렉트 할 때 컬럼 이름 앞에서 테이블 이름을 써본 적은 없었죠. 그죠? 네.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 코드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생략했었던 것 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 한번 볼게요. EMP 테이블에서, 자, 요 문장은 EMP 테이블에서 4번과 이름을 검색하겠다잖아요. 그죠?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4번이라고 하는 변수는 EMP 테이블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략했던 거예요. 테이블 이름을 생략했던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쓸 때는 EMP 테이블 안에 있는 EMPN. 그 다음에 EMP 테이블 안에 있는 eName. 요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도 똑같은 결과예요. 그동안 우리는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EMP NO는 EMP 안에 있을 거다. eName은 EMP 안에 있을 거다. 이게 명확하기 때문에 앞에 테이블 이름들을 생략했던 거예요. 이걸 생략했던 거고, 조인을 하면서부터는요, EMP NO를 무슨 테이블에서 찾아야 될지, 이 네임을 왼쪽 테이블인지 오른쪽 테이블인지, 특히나 DEPT NO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이름의 컬럼이 EMP에도 있고 DEPT 테이블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쪽 테이블에 있는 번호를 가지고 올 건지, 그죠? 그 다음에 D네임은 왼쪽 테이블, 오른쪽 테이블 중에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겹치지 않는 컬럼 이름들은 테이블 이름을 생략하셔도 동작은 합니다. 동작해요. 이렇게 겹치는 컬럼 이름만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그냥 관습적으로 모든 컬럼 이름들을 쓸 때 왼쪽 테이블에 있는 컬럼 이름인지 오른쪽 테이블에 있는 컬럼인지를 관습적으로 다 사용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너 조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오라클 문법은 설명을 아직 안 드렸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하고요. 혹시 결과가 잘 안 나오신다거나 에러가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잘 돼요? 조인을 왜 하는지 아시겠죠? 네, 조인은 이런 부가적인 정보들을 다른 테이블에서 찾아서 하나의 결과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조인이에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법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할까요?